안녕하세요. 이슈뽀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안식시켜줄 문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신한류가 넷플릭스를 점령했다. 랜선으로 즐길 수 있는 K 컨텐츠. 전 세계는 신한류 열풍이다. 짚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두드러진 우리 일상 삶의 변화,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을 통해 일과 교육, 쇼핑까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활동 또한 대부분 랜선으로 즐기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문화환경 변화에 신한류 열풍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팝 노래는 물론이거니와 드라마, 영화가 글로벌 플랫폼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고, 특히 이 게임은 열리지 않는 스포츠 경기를 대신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언택트 시대,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신한류 열풍 소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적응하고 있고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히려 한류가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눈에 띕니다. 드라마, 게임, 음악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2002년 드라마 겨울연가로 촉발된 한류는 2012년 무렵 K-팝을 통해 신한류로 이어졌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가 세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기존의 한류, 신한류가 드라마와 음악 등 특정 영역에 집중된 현상이었다면, 지금은 엔터테인먼트, 연예와 오락 영역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넷플릭스라는 글로벌 서비스를 발판으로 삼은 한국 드라마의 상승세는 동남아시아, 일본, 인도뿐만 아니라 북미와 영국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좀비 드라마 킹덤 시즌 1, 시즌 2는 전 세계 넷플릭스에서 큰 화제를 모았고,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스, 인간 수업 등도 국제적으로 화제가 된 작품이죠. 이 중 사랑의 불시착은 동남아시아와 일본에서 신드롬을 일으키고 태국, 필리핀, 베트남 넷플릭스에서 1, 2위를 겨룹니다. 미국, 유럽, 중동, 남미 지역에서도 사랑의 불시착은 화제작입니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김비서가 왜 그럴까 등도 북미 지역 영화 매니아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영국에서는 이태원 클라스, 사랑의 불시착 등이 추천 드라마로 언급되는데, 소재에서 역사물, 조선시대를 다루고 있고요. 현대물, 재벌, 군대, 북한, 즉 소재가 전방위적으로 아우른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에서 게임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임 엔진으로 유명한 유니티 테크놀로지스가 실시한 시장 조사는 게임 이용자가 2019년보다 50% 가까이 늘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모바일 게임은 매출이 24% 이상 늘면서 코로나19 이후 게임 시장의 규모가 최소 5% 이상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본격적으로 팽창한 2014년 이후 6년 만에 높은 성장 지표입니다. 2019 콘텐츠 산업 통계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는데, 그중 게임은 64억 1149만 달러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수출액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캐릭터 7억 4,500여만 달러, 지식정보 약 6억 3천만 달러 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구글 플레이 상위 매출 톱10에는 NC소프트의 리니지 2M과 리니지 M이 자리 잡고 있는데, 리니지 2M은 1분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게임으로 기록됐습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게임 제작사 크래프톤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큰 인지도를 가지며 1분기 매출 5,082억 원, 영업이익 3,5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99%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만 보면 NC소프트와 넷마블을 넘어서며 넥슨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크래프톤의 매출 중 90% 이상은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게임 사용자의 대다수는 해외 이용자들입니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1일 접속자 수는 주말 기준 5,500만 명에 이릅니다. 한국 인구가 약 5,100만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2018년 출시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아랍어를 포함한 15개 언어를 지원할 만큼 중동에서도 인기가 높습니다. e스포츠 시장 또한 코로나19 이후 약화되기는커녕 더욱 성장 중입니다. 오히려 세계적 팬데믹 상황은
e스포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형국이죠. 야구, 농구, 미식축구 등 기존의 오프라인 인기 리그가 대거 취소되고 스포츠 중계가 곤란해지니 많은 방송국에서는 대타로 e스포츠 리그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시장과 시청자가 유입된 것입니다. 이런 방향에서 2020년대의 한류는 게임이 이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류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는 음악 콘텐츠 한번 볼까요? 2020년 1분기 게임을 제외한 전 세계 앱 매출 순위 톱5는 1위 틴더, 데이팅 앱이고요. 2위 유튜브, 3위 틱톡, 4위 넷플릭스, 5위 디즈니 플러스 순서입니다. 한마디로 콘텐츠 플랫폼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음악은 거의 모든 콘텐츠와 결합하며 한류의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악 시장은 디지털 음원보다 오프라인 공연으로 수익을 얻어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뜻이죠. 대신 비대면 상황에서 음악은 새로운 공연과 수익 모델의 가능성을 빨리 찾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기반으로 K-팝이 확산되고 순환되는 현재 해외 투어가 불가능해진 K-팝 예술가는 유튜브의 실시간 스트리밍, 슈퍼챗, 기부 결제입니다. 후원 기능 등을 적극 활용하며 기존에 없던 방식의 수익 모델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공연 시장의 대체제로서 온라인 공연 및 가수 그룹의 지식 재산권이 더욱 중요해진 셈입니다. 최근 슈퍼엠의 유료 온라인 공연, 방탄소년단의 방방콘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죠. SM 엔터테인먼트의 비욘드 라이브는 10만여 명의 팬들이 관람했고 관람료 매출은 40억 원을 넘겼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방방콘은 75만 명이 참여해서 관람권 매출액만 2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8년 기준 한국 음악 산업의 매출은 6조 2천억 원입니다. 세계 6위의 음악 시장에 미칠 경제적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신기술 활용을 적극 지원하며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은 물론 공간적으로도 여러 대안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세대 이동통신 디지털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지원이 이어질 예정이고요. 결국 2020년 이후의 한류는 콘텐츠와 기술의 관점에서 향후 지속 가능성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랜선으로 즐기는 K 콘텐츠가 전 세계를 신한류 열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슈퍼바이러스 코로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은 위축되고 경제도 좋지 않고 부정적이고 우울한 면만 있을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재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우리 위대한 한국인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울한 때일수록 자신감을 갖고 용기를 잃지 말고 우리 신한류 한번 즐겨보는 게 어떨까요? 고맙습니다.